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핵 개발과 트럼프 정권의 고립주의로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제죠. 대한민국 핵무장 과연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년 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술적 가능성을 제외하고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임병철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 최미희 교수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임병철 박사님, 경제적 측면에서 핵무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연구 개발부터 생산, 유지, 폐기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죠. 이는 다른 필수적인 국방비나 사회복지 예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핵보유국들의 사례를 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 비가입국으로서 핵개발의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묵인하에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NPT 가입국으로서, 그리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거기에 주변국의 모두가 다른 입장을 가졌기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6.6%로 제재 시 GDP가 30에서 40% 이상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민 정서적으로는 안보 불안감 해소와 주권 강화라는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감이나 사회 내부의 찬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피로도도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면 핵보유로 인한 국제적 낙인과 고립이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모호성 정책으로 인해 공식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위상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국론 분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차가 극명할 것이고,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NPT 체제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는 두 나라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국제협력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경우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의 90% 이상이 차단되고 국제금융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 분 모두 가능성보다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임병철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최소 수십조 원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핵개발 시 가해질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정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상규 박사님,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일 텐데요. 이러한 불안감은 핵보유로 정말 해소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핵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핵보유 경쟁으로 인한 새로운 불안감, 핵사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 등 다른 형태의 불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핵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최미희 박사님, 국제사회의 제재나 고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국제사회의 문제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자긍심 저하, 해외 활동의 제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경제 제재는 단순한 무역 금지를 넘어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투자 유치 어려움 등
경제 활동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져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면 핵 보유로 인한 경제 제재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활동이 제한되고 원화 가치 폭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생활 수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심화되면 처음 핵무장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회의감을 느끼고 심리적 동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도층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고요. 파키스탄의 경우를 보면 핵보유 초기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지만 장기적인 경제 제재로 인한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특히 젊은 세대의 해외 진출 기회가 제한되고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의 국제 교류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핵무장은 기술적 가능성을 떠나 경제적 부담, 사회적 갈등, 국제적 고립이라는 삼중고를 수반합니다. 특히 한미 동맹이라는 현재 안보의 핵심 축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실익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의 특별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핵 보유가 가능했지만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더욱 어렵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술적 가능성이 있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국제관계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핵무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위험을 수반합니다.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버텨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민의 안보 심리는 중요하지만 핵 보유가 가져올 새로운 형태의 불안과 사회적 분열의 심리적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 안정은 다양한 외교적 노력과 사회 통합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핵무장은 단순히 무기 개발이 아닌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지위, 동맹 관계, 사회 통합 등 포괄적인 고려 없이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비용, 사회 내부의 갈등 심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 가능성, 그리고 동맹 관계의 와해 위험 등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핵무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